자, 우리 오늘은 정적분을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 저번에 부정적분 이름이 부정인 이유가 뭐였어? 딱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서. 쟤는 그러면 정적분이네. 적분의 결과값이 한 개로 정해지겠죠, 여러 개가 아니라. 그래서 정적분인데, 우리 정적분의 교과상의 정의와 실제 정적분의 정의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좀 되게 웃긴 일인데, 일단 정적분의 정의를 정확하게 언급하기 위해선 수열의 극한이 필요한데요. 그 수열의 극한이 미적에 들어가 있잖아. 옛날에는 수투에 들어가 있었어, 수투 과정에. 근데 이제 옮겼어. 그러니까 이제 정적분을 정의 내리기가 곤란하잖아. 그래서 그러면 정의를 바꾸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교과 과정에서 쓰는 정적분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게 진짜 정의라고 표현을 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 정의는 이제 내가 밑부분 그 교재 밑에 보면은 화살표로 사실 이것이 진짜 정적분의 정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해놨죠. 그래서 그 진짜 정의는 부호를 가진 넓이, 이게 정적분의 진짜 정의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교과 과정상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원만한 학습을 위해서 좀 정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스몰 fx를 부정적분 하세요. 여러 개가 생기겠지. 근데 그들 중 아무거나 하나를 찍고 b를 넣고 a를 넣고 빼는 거야. 그러면 사실 적분 그 상수가 몇이 붙든지 간에 관계 있어져 없어져? 없어지죠. 그냥 날아가니까 결국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 교과상의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결국 부정적분의 윗끝 아랫끝을 넣고 뺀 결과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얘는 당연히 값이 한 개로 결정될 거 아니야. 부정적분과는 달리. 그래서 이제 결과값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정적분의 진짜 정의는 어떤 함수랑 x축 사이와의 부호를 가진 넓이를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fx가 2x 더하기 1이라는 1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내가 얘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 x는 0이랑 x는 2랑 이 함수랑 x축 사이와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구할 수 있죠 이거. 2는 몇 나와요 여기? 5 나오죠? 그러면은 얘는 사다리 꼴이니까 1 더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6이네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fx가 지금 2x 더하기 1이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적분하면 이렇게 될 테고요. 2 넣고 0 넣고 빼면 몇 나와? 6 나오네요. 오, 그러니까 얘가 저 부분의 넓이랑 어떻다?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정적분의 진짜 정의는 우리가 x는 a, x는 b, y는 fx, x축 사이의 부호를 가진 넓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수식적으로 쓰면 리미트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리미트 시그마가 수열의 극한에 나오는 급수 표현 방식이죠. 그래갖고 아무튼 그렇다 이거지. 그러면은 넓이 이것까지는 그렇다 이거야. 근데 부호를 가진 이건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보면은 내가 만약에 gx를 마이너스 fx라고 한번 나올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0,마이를 찍고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하고 쟤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x축에 대한 대칭인 관계죠. 그러면은 계산해보지 않아도 이 넓이가 몇인 건 알겠어? 6인 건 알겠죠. 그지? 근데 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럼 2 넣고 0 넣고 빼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네. 그래서 이게 왜 마이너스가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은 x축의 밑에 방향에 있죠. 아랫 방향에. 함수가 아랫 방향에 있을 때는 그 넓이를 읽는 대신에 그 넓이에 뭘 붙여서 읽어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읽어주고 위쪽에 있으면 플러스를 붙여서 읽어주는 게 정적분의 정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그냥 부호를 가진 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2x 플러스 1만 그런 거 아닌가요?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그렇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명을 먼저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볼 거냐면 여기 t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함수가 여기 ft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그리고 t는 a, t는 x, t는 b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일단 내가 얘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볼 거냐면 1번 ft가 0 이상이다. 2번 ft가 연속함수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의 넓이 있지. 그러니까 t는 a부터 t는 x까지의 넓이를 s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 얘를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럼 지금 이 연산은 부정적분과 관계가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없는 상태죠. 그냥 내가 넓이를 저렇게 약속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얘를 계산해 봤더니 그 결과물이 fx 빼기 라지 fx 빼기 라지 fa랑 같다면 증명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번 증명해 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적분 연산이랑 아무 연관 없는 상태로 그냥 이 넓이를 이렇게 정의한 거죠. 자,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1번 SA는 몇일까요? T는 A부터 T는 A 사이의 넓이일 테니까 0이겠죠 이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이 부분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거든. 그러면은 A부터 B까지의 넓이에서 A부터 X까지의 넓이를 빼면 되지. 그럼 A부터 B까지의 넓이는 A부터 여기가 뭐면 되겠어? B면 되겠지. 그러니까 S 뭐예요? SB네요. SB. 그러니까 SB에서 뭐를 빼면 된다? S, X를 빼면 그게 지금 이 부분의 넓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요 간격 있잖아. 요 간격을 한번 델타 X라고 놔볼게요. 그러니까 B 빼기 X가 뭐인 거야? 이게 델타 X인 거죠. 그럼 B 대신 뭐 넣을 수 있어요? X 더하기 델타 X 넣을 수 있으니까 얘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X랑 B라는 닫힌 구간을 설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우리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이 닫힌 구간 X, B 사이에서 반드시 무슨 값과 무슨 값이 있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겠죠. 내가 최소값을 이렇게 찍고 최대값을 이렇게 찍어볼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 점 X좌표를 구해서 함수에다 대입해주면 되지.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얘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X좌표를 구해서 함수에다 대입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X와 얘와의 간격차를 알파로 설정을 하고 X와 얘와의 간격차를 베타로 한번 설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는 일단 무조건 0 이상이죠. 근데 아무리 커도 몇 이하야? 델타 X 이하겠죠, 그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이제 저 S라고 표현한 부분의 넓이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저 넓이는 이 녹색 직사각형 넓이보다 항상 어때요? 항상 크겠네. 저게 만약에 상수함수라면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최대값을 높이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직사각형보다는 어떻겠어 항상? 작거나 같겠죠. 자 이렇게 식을 세워봅시다. 자 그럼 보세요.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뭐예요? 델타 x죠. 그지? 그리고 직사각형의 녹색 직사각형의 높이는 얘의 y값을 읽어주면 되니까 얘의 x값을 f에 넣어주면 되지. 근데 얘의 x값은 이 점 좌표가 x니까 거기서 알파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 그럼 얘의 x좌표는 x에서 베타를 더하면 되죠. 거기에 f에 대입해. 그럼 이게 높이지. 그리고 밑변은 뭐고? 델타 x고. 자 이렇게 지금 식이 만들어지겠네. 자 이러고 나면 약간 본능이 시키지 않나요? 어떻게 하고 싶어? 델타 x를 좀 나누고 싶어요. 얘가 더함수의 정의야. 매우 흡사하게 생겼죠. 그리고 거기 내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델타 x의 부호가 뭐인 상황이야? 당연히 양수인 상태죠. a 빼기 x를 델타 x로 설정하면은 델타 x가 음수인 상황도 증명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어차피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볼게. 얘가 뭐가 돼? s 프라임 x가 되죠.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그런데 델타 x가 0으로 가면 그 사이에 있는 알파 베타는 모두 몇으로 가? 0 이상 델타 x 이하인데 델타 x가 0으로 가면 당연히 알파 베타도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몇으로 가고? fx로 가죠. 얘는 fx로 가죠. 곧 이게 fx겠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sx를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프라임이니까 얘를 뭐 했어? 미분했어요. 그 미분한 결과값 있죠. 그 결과값이 뭐랑 같다는 거야? fx랑 같다 이런 얘기죠. 얘를 우리는 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적분에 관련된 관계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식 중 하나예요. 자 봐봐. 내가 저거를 잘못 이해하는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주냐면 ft 있지? ft를 적분을 해. 그 다음에 x를 넣고 a를 넣고 빼. 그 다음에 미분했더니 뭐가 나왔다? fx가 나왔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잘 봐. 지금 난 이거 얘 결과물이 얘 부정적분에서 x 넣고 a 넣고 뺀 거를 증명하기 전에 이미 이게 나온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는 게 적분한 다음 대입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구조의 식을 미분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t 위치에 x를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ft가 모이기만 하면 연속이기만 하다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관계식을 미분할 때에는 t의 위치에 x를 뭐 하면 되더라? 대입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적분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가 없어요. 그저 무슨 함수이기만 하면 연속 함수이기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지. 이 연산을 하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적분할 수 없는 곤란한 형태인 이런 애가 있다고 쳐볼까요? 자 이거 못하죠 이거. 어떻게 해? 근데 만약에 얘를 미분하잖아? 그럼 그냥 TH에 뭐 넣으면 된다? X 넣으면 되니까 이게 sin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식은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내가 얘의 결과물이 부정적분에서 X 넣고 A 넣고 뺀 거를 밝히기 전에 유도된 식이잖아. 그러니까 적분하고 미분했다 이런 원리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구조 아래 끝이 상수고 위 끝이 변수 x일 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이 x를 t 위치에 뭐 하면 끝난다?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이차함수가 있어요. 절대값 취했어. 1부터 x까지 dt 이런 애가 있어. 자 얘를 미분하래. 그러면은 쌤 이게 미분 불가능한데 0이랑 2에서 이게 되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무슨 함수예요? 연속함수지. 그냥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절대값 x, x 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먼저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적분과 미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 오해해서 해석하기 쉬우니까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 자 어쨌든 모델 증명 과정에서 중요한 식 하나를 얻긴 했지만 계속 증명은 해야겠죠. 자 S'(x가 fx래. 그럼 뭐야? 내가 찾고 싶은 건 sx였잖아. 그러니까 미분해서 뭐가 되는 애를 찾아야만 하는 거야. 미분했을 때 fx가 되는 애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f'x가 fx라고 쳤을 때 그러면 미분해서 fx가 되는 함수는 라지 fx구만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붙어야 돼? 그치? 적분상수는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C가 뭔지만 고민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아까 SA가 몇인 거 찾았죠? 0인 거 찾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A를 대입해보면 SA는 FA 더하기 C인데 이게 0이잖아. 그럼 C가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FA가 나오겠죠. 일단 대입해주면은 SX가 A부터 X까지 FT DT가 오케이? 뭐랑 같다? 라지 FX에서 라지 FA를 뺀 결과물과 같다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 개념이 내가 이걸 매 가정 증명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받아들이면 되죠. 요 정적분으로 표현된 요 기호의 의미가 뭐다? 그 함수와 x축 사이와의 넓이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 증명 순서랑 과정들도 거기 교재에 다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우리 교과서에서는 정적분의 활용 넓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 근데 정적분이랑 넓이를 분류해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는 한 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같이 학습을 한 거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9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언급한 얘기인데 fx가 0 이상일 때 그리고 이 구간 AB에서 연속이야 fx가. 참고로 내가 이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A랑 B랑의 대소관계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B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결국은 x는 A, x는 B, x축, y는 fx 사이의 뭐다? 사이의 넓이다.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를 gx라고 설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gx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gx를 a부터 b까지 적분하지.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어떤 건 똑같아? 같다는 건 뭐 자명하죠. 그렇지. 그런데 어쨌든 이 결과값은 뭐가 붙어서 나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fx가 0보다 만약에 같거나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럴 때는 이거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값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은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1인데 여기가 4래. 자,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했어. 그러면은 1부분은 뭐가 붙어 나오고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고 4부분은 플러스가 붙어 나오는 거니까 적분의 계산 결과물이 몇이 되겠어요? 이럴 때는 3이 되겠죠, 그지? 이럴 때는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죠. 괜찮나요? 자, 이제 넘어가서 91페이지 정적분의 성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정적분의 성질들을 하나씩 유도를 해볼 건데 그 모든 걸 다 유도할 건 아니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들은 이렇게 스킵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1번 우리 A부터 B까지 fx dx가 결론적으로 fx라는 x식이 있는데 걔를 누구에 대해서 적분해? 어떤 문자? x로 적분하는 거예요. 이 dx에 붙어 있는 x로 적분해. 그래서 그 적분한 함수에 뭐를 넣고 뭐를 넣고 빼? b를 넣고 a를 넣고 빼. 그래서 얘를 함수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 중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니 이거 봐.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예요. 항상 아래. 와, 이거 영상 보면 좀 웃기겠다. 내가 말하자마자 이제 어디까지 했는데 바로 거꾸로 얘기하는. 네, 아래 끝부터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A부터 B까지 예를 들어 FTDT 라는 애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FT를 뭐에 대해 적분하고 T에 대해 적분하고 T의 위치에 누구랑 누구랑 넣고 뺀다? B랑 넣고 A랑 넣고 빼는 거지. 그럼 어차피 T가 사라지고 BA가 들어가서 빼지면 얘랑 어떨 것 같아요?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 문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네요. 이런 애들이 전부 어떻다? 똑같다. 먼저 얘를 이해해 줍시다. 자, 두 번째. 자, 이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이게 라지 F 못 빼기 뭐야? B 빼기 A죠. 그럼 얘는 라지 F 못 빼기 뭐겠어? A 빼기 B겠죠. 이 둘이 그럼 무슨 관계일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이 두 개 위치를 바꾸면 뭐가 붙는구나? 마이너스가 붙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당연히 곤란하고요. 자, 봐봐. fx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이 넓이가 10이래. 그럼 당연히 이 계산 결과물이 몇이 나와? 10이 나오죠. 근데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잖아. 그러니까 적분 방향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는 걸 정방향으로 적분한다, 역방향으로 적분한다. 앞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역방향으로 적분하지. 그럼 내 눈에 이게 플러스 10처럼 보이죠? 그럴 때 뭐라고 읽어줘야 돼? 마이너스 10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분 방향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상태는 함수가 위쪽에 있을 때 오히려 뭐 음수인 넓이가 되는 거고 아래쪽에 있을 때 무슨 넓이가 된다? 양수인 넓이가 된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넓이의 관점으로도 정적분을 자주 해석할 거거든. 그럴 때 적분 방향이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 항상 신경 쓰면서 그에 따른 결과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정리되어 있는 이 긴 글의 내용이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3번 볼게요. 자, 이거 내가 두 가지 관점으로 얘도 설명을 해볼게. 좋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근데? 쓸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거 있지 이거. 적분해서 뭐 넣고 뺀 거야? BA 넣고 뺀 거죠.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얘는요?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하래. 그럼 어이 이게 날아가는데? 그럼 결국 라지 F 5 빼기 라지 F 뭐야? C 빼기 A죠. 그거는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프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여기 y는 fx가 있어요. 여기 a가 있어. 자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그럼 a부터 b까지 접근한 게 이 넓이고 b부터 c까지 접근한 게 이 넓이지.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접근한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뭐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a부터 b까지 접근하면 이 넓이지. 근데 b부터 c까지 접근하면 역전됐잖아 방향이. 그러니까 이 넓이에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삭제되겠죠?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넓이랑 같아져? a부터 c까지의 넓이랑 같아지죠. 그러니까 언제나 똑같겠지. 이거는 그래서 a, b, c의 대소관계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4번 봅시다. 4번, 5번, 6번은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자, 내가 얘의 계산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결국은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 k fx가 나오면은 얘를 부정적분하면 k 라지 fx가 나오죠. 이건 부정적분의 성질에서 그냥 적분한 다음 실수해야만 된다 일 테니까 여기에 뭐 넣고 빼는 거야? b 넣고 a 넣고 빼는 거죠. 그럼 k 라지 fb 빼기 k 라지 fa 이렇게 되네. 근데 이거 뭘로 묶여요? k로 묶이네요. k로 묶었더니 라지 fb 빼기 라지 fa 이렇게 되겠네. 얘는 뭐랑 같아요? a부터 b까지 fx dx랑 같네. 그지? 그러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k 어떻게 해도 앞으로 당겨도 된다 정적분에서.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fx 더하기 gx나 fx 빼기 gx도 어떨 것 같아? 당연히 같은 방법으로 증명해 보시면 되고 얘가 각각의 정적분 결과값의 뭐랑 같다? 합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빼기도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봐봐.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뿐 아니라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아래 끝이 같잖아. 그럼 함수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 더하기나 빼기에 대해서는 합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친다는 개념이 얘랑 중복되는데 얘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함수가 어때야 돼 완전히? 똑같고 윗끝 아래끝이 연결되어 있을 때 합치는 개념인 거고 얘는. 그리고 얘는 위아래 끝이 똑같은데 함수가 뭐 일반적으로 다를 때 합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자, 그래서 93페이지에 있는 예제 한 번만 봅시다. 예제 3에 2번 볼게요. 2번.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둘 변수가 다르네. 앞에 건 x고 뒤에 건 t고. 근데 이거 혹시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을까?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고 났더니 함수가 똑같아. 근데 앞에 건 1부터 3이고 뒤에 건 3부터 4야. 합칠 수 있네요. 그럼 몇부터 몇까지로 합쳐져? 아니야. 다시.
그 습관을 바꾸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구만. 1부터 4까지로 합쳐집니다. 오케이. 자, 이거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네. 자, 우리가 적분 계산을 할 때 뭐지?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4 넣고 1 넣고 빼면은 4는 거, 1는 거 이렇게 더한 다음 빼면 되잖아. 근데 사실 여기 4 넣고 1 넣고 빼고 더하기 여기 4 넣고 1 넣고 빼고 이게 훨씬 편리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은 얘가 다 앞에 개수들이 정수니까 큰 차이가 안 나잖아. 근데 분수 형태라고 쳐봐. 그럼 굉장히 많은 형태가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거든. 근데 적어도 이 한항 사이에서 분모가 이미 통분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4 넣고 1 넣고 빼면 간단해지고 그걸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적분하면 4분의 1 x 4승 빼기 3분의 1 x의 3승 더하기 2분의 3 x의 제곱이죠. 그럼 2 넣고 쫙 계산하고 1 넣고 쫙 계산하고 이거보다 뭐가 낫다는 거냐면 이거 적분하면 4분의 1 x 몇 승? 4승, 그러니까 2의 4승에서 1의 4승을 뺀다. 빼기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 x의 몇 승? 3승이죠. 그럼 2의 3승에서 1의 3승을 뺀다. 더하기 얘 적분하면 2분의 3 x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뺀다. 이게 계산이 훨씬 편리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다음 4번 넘어갑시다. 우리 한번 끊었다 갈까? 완전히.